날씨 턱. 좋다. 네네. 네, 어제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도 굉장히 차갑고 바람 부는 날이 많아서 좀 건조한데요. 네. 올겨울에 또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네. 건조했죠. 맞습니다. 겨울은 너무 건조해요.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목이 칼칼하고 맞아요. 다 느껴지는데요. 뭐 눈물서부터 콧물까지 다 흘리는 게 바로 그런 증상이 비염인데요. 그렇다면 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다른 계절보다 이 겨울에 비염 증상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염은 왜 걸리고 또 어떻게 비염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테마 나와주세요. 겨울철 더 심해지는 불청객, 비염. 네, 비염 있으신가요? 저는 다행히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비염도 굉장히 뭐 종류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의 펼쳐져 있기 때문에 또 심한 건가 아니면 덜 심한 건가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 정리할 때 먼지가 그쵸, 먼지 쌓이면 때문에. 네, 콧물도 나고 재채기 저절로 나오고요. 아니면 뭐 극심한 그런 운동을 할 때도 그렇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근데 아니면 사람마다 언제 오는지 증상도 다르고 맞아요. 또 다 다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찬 공기 맞으면은 그쵸. 장난 아니거든요. 네네. 정말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네.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비염이 대체 뭔가 한번 보실게요. 네, 비염은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및 코막힘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비염은 여러 가지 원인 및 병태 생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건강한 사람 자체도 찬바람 맞으면은 재채기하고 맞아요. 콧물 흐르고 하잖아요. 네. 근데 비염 증상 있으신 분들은 이 추운 날 밖에 나가면은 더 심해요, 정말. 그렇죠. 네, 평소가 콧물이 진짜, 호흡기가 폭포 오르듯이 막 흐르고 맞습니다. 재채기도 민망할 정도로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회사 안에서도 조용한 분위기에서 재채기도 한두 번도 아니죠. 비염이 심하신 분들을 세네 번 계속해서 아유.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민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계절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계절 중에 특히나 겨울. 겨울에 가장 맞습니다. 심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겨울철에 비염이 심해지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 속에 분비물이 적어지면서 비염의 증세가 강화됩니다. 겨울은 아무래도 기온이 굉장히 낮아서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수분이 부족해지죠? 우리 코 속 안에 있는 수분도 부족해지고 네. 바짝 마르게 됩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염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그만큼 가습기가 정말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겨울철 일단 춥다 보니까 환기 안 해요. 그렇죠. 문을 네. 어떻게 열어요? 너무 춥다 보니까 겨울철에 환기를 자주 하지 않으면은 실내 공기가 세균과 곰팡이로 오염이 네네. 됩니다. 보시면은 뭐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층이 낮은 아파트에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미세먼지, 실내 미세먼지는 다른 어느 계절보다도 이 겨울에 가장 많이 오염되고 실내 미세먼지가 높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염이 심해지는 거죠. 네, 오늘도 중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그 에어 퀄리티, 이 공기가 나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베란다를 창고로 주로 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더욱더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다시피 추울 때보다 잠시만 햇빛이 있는 밤보다 낮이 좋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번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너무 이른 아침 말고 네. 너무 늦은 저녁 제외하고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는 차가운 대기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장기간 차갑고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은 비강 점막이 계속해서 팽창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과부하가 걸려서 수축해야 하는 상황에 수축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코막힘이 생기는 거고. 또 그래서 콧물이 계속 나는 거라고 그렇죠. 합니다.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기 때문이죠. 네네네. 네. 네, 그 외에도 뭐 편식하시는 분들
매운 음식. 그리고 패스트푸드 많이 드시는 그렇죠. 분들 음식 네. 같은 것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영양소가 골고루 이렇게 섭취되지 않으면은 또 비염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비염이 발생하기도 맞아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린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 아이들 비염에 걸리지 않도록 아기 때부터 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그렇다면 저희가 원인을 일단 알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막아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기를 적당히 채워줍니다. 네. 일단 방 안에 화분이나 식물 같은 거 키우시면 좋습니다. 방 면적의 2에서 5% 정도를 식물이라든지 오. 화분으로 채워주시면은 이 습도를 무려 5에서 10%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대요. 와우. 굳이 뭐 가습기 물 안 갈아도 되고 그쵸. 수건 같은 거 안 널어도 되고 식물이라든지 화분 같은 것만 놔두시면 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귀찮지도 않고 절약하는 네 에너지도 절약하고 또 돈도 약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도 하도 잘 돼 있는 그런 식물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네. 달에서 한두 번 물을 먹여주는 그런 그렇죠. 네 식물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겨울에는 야자 종류의 식물이 좋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조한 코에 수분을 공급해서 숨을 잘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가습기를 가동해서 이렇게 습기를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고 또 빨래 같은 거 실내에 널어두시면은 이것도 습도 조절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니까 항상 실내 습도 관리를 그렇죠.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 주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면봉 같은 거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바셀린 아니면 뭐 그렇죠. 요즘에 유행하시는 코코넛 오일 같은 거 한 번 찍어가지고 안에 살짝 바르면 맞아요. 정말 효과적을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코피를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많이 흘렸거든요. 그렇게 하니까요. 조금이나마 효과를 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그런 같아요. 방법도 있었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은 코가 막히면은 바로 코를 풀어줍니다. 일단 코 막혔을 때 휴지로 계속 푸시면은 여기 헐어요. 맞아요. 헐고 막 껍질 벗겨지고 피나고 그러는데 휴지보다는 그냥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서 네. 풀어주시는 거 더 좋은 방법이에요. 맞습니다. 빨개지고 살이 약간 트는 느낌, 따갑고 그렇게 맞아요. 약간 피하고 싶으면 시원하게 물로 헹궈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급격한 온도 변화를 최소화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밖에 예방에서는 손에 항상 세균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손 자주 씻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먼지 있는 공간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네. 담배 연기 같은 거, 당연히. 흡연도 피해 주시고요. 그렇죠. 뭐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스트레스 덜 받을 수 있는지. 근데 굉장히 쉬운 간단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네. 미소래요. 아. 간단하게 스마일을 해도 정말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주기 때문에 하루에도 맞아요. 몇 분, 뭐 1분이나 그냥 웃으면서 지내면 맞습니다. 네. 웃으면은 이 엔돌핀이 막 돌기 그렇죠. 때문에 스트레스도 감소를 시킬 네, 수가 네, 네. 있겠죠. 여러분 웃기 싫으셔도 웃으세요. 네네. 네, 이렇게요. 네, 다음은 비염 관리법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물을 많이 섭취해서 수분이 몸에서 잘 순환하도록 네, 네. 도와줍니다. 일단 찬물보다는 이럴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그쵸. 뭐 뜨거운 물이 더욱더 좋겠죠?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도라지와 생강즙을 먹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뭐 물은 1리터를 하루에 계속 드셔야 되는데 아니면 많은 사람들 벌써 이렇게 충분하게 드시면서 아직도 그렇게 비염이 있으시면 네, 이렇게 맞아요. 도라지랑 생강즙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염에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네네네. 도라지라든지 뭐 생강즙 같은 것도 여러분 챙겨 드시고 또 아침 저녁으로 식염수를 사용하셔서 코를 씻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쵸. 코 안에 또 세균 번식 같은 것도 막을 수가 있고 또 네. 건조함을 이렇게 끌어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식염수로 코 잘 씻어주세요. 네네. 네, 그 외엔 또 마스크 착용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찬바람이 들어오면은 기침으로 갑자기 또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외출하실 때 겨울철에는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네. 그렇다면 비염에 좋은 4가지의 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첫 번째 바로 도라지차입니다. 일단 사포닌 같은 성분이 폐에 작용해서 가래를 삭히고 또 호흡기의 점액 분비를 촉진해서 기침을 먹게 합니다. 인후통을 진정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갖고 있대요. 와우. 네, 도라지는 정말 목이랑 비염에 대해서 다 좋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라지와 뭐 대추, 생강 같은 거를 2대 1, 1 이렇게 비율로 함께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뭐 조금 좀 이게 너무 쓰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벌꿀 같은 거 꿀, 이렇게 그쵸.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네네네. 네, 다음으로는 영지버섯 차입니다. 와, 신기하네요. 우리 영지하면은 영지 씨가 생각나는데. 네. 네, 영지버섯 차인데 심장, 폐, 간장, 심방, 비 등 오장에 모두 작용하는 데 너무 좋대요. 특히 뭐 폐가 차가워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마시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영지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조각 내어 주신 다음에 그냥 물에 네네네. 끓이기만 하면 돼요. 네. 수시로 마셔주면 좋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조영지 씨가 버섯을 그냥 물로 디퓨전으로 그쵸. 드시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끓어서 드셔도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냥 물에 담궈서 그냥 그 자체로 드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보실게요. 네, 바로 진피차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일단 마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진피차가 귤 껍질이래요. 이거를 말린 다음에 가늘게 채 썰어서 네. 따뜻한 물에 그냥 우려내시면 된다고 해요. 간단하네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대추차입니다. 대추차 하면은 굉장히 또 달고 이 성질 자체가 따뜻해서 맞아요. 기침을 멎게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비염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감기에도 좋고 또 코막힘에도 좋대요. 마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대추 15g에 감초 2g을 함께 넣어서 끓여주시고 마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4가지의 차도 드셔봤는데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네.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마스크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밖에 나갈 때 이런 날씨 추우잖아요. 이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고 맞아요. 숨을 쉴 때 약간 데워주는 맞아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들도 서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도 있고 또 춥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필수 아이템인 마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관리한다고 낫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식이요법도 지켜주시고 또 그쵸. 식단도 관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서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꾸준히 비염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오케이. 네, 네. 지금까지 날씨 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